많은 이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이 되었을 때 혹은 별 생각 없이 살아가다 문득 이제 나도 재테크, 투자, 더 나아가서 부자가 좀 되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 부에 대해서 탐구하고 재테크나 투자 방법을 찾아보거나 스스로의 방법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러나 많은 이들은 시작과 함께 금세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시도를 하던 중에 실패를 해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죠. 부의 인문학의 저자 브라운스톤이 지난 2018년에 쓴 이 책은 이러한 부에 대해서 처음 탐구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책인데요. 왜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부자의 길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지, 어떻게 또 어디에 투자를 하며 어떤 방법의 투자가 이 저자의 기준에 바른 그야말로 투기가 아닌 투자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인간의 본능,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게 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인간이 본래 가졌던 인간의 본능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또한 이 책에서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제시합니다. 이제 막 투자에 또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또 앞으로 부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 책을 통해 또 영상을 통해서 그 해답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베스트셀러인 부의 인문학을 읽기 전에 저는 이 책부터 먼저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은 OW1H에 맞춰서 이 책 부의 본능에 담긴 메시지를 풀어봅니다. 후. 우리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알고 있긴 하지만 실천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또 쉽게 포기하곤 하죠. 그렇다면 누가 부자가 될까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본능을 억제할 줄 알고 그것을 참아내며 다른 것을 이루는 데에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부자로의 길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행복을 잠시 미뤄두거나 현재의 화려함, 편안함, 여유로움 등의 것을 미래의 풍요로움과 안락한 생활로 미룰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욜로 라이프라는 단어로 오늘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의 행복을 미루는 거, 이 바보 같은 짓이다 라기보다는 현재에 조금 더 편안하기 위해 차를 타고 현재 더 화려해 보이고 싶어서 집도 없는데 수입차를 타고 내 월급으로는 과한 사치품을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소형차를 타고 저렴한 옷 한 벌로 멋스럽게 나에게 맞춰서 입을 줄 아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은 자, 그리고 부를 축적해 미래가 풍요로워지고 싶은 자, 그리고 이제 막 재테크를 시작한 사회초년생, 또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은 이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Why? 왜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을 우리 스스로가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 생활을 찬찬히 돌아봤을 때 과연 내게 과시 본능이 있는지 생각해 볼까요? 만약 과시하기 위한 어떤 소비나 지출이 있었다면 이것부터 억제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부터 차단해서 과시를 위한 소비를 차단하고 그 돈을 종잣돈으로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카너먼의 기대값 이론에 빗대어서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사람들이 투자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손실에 대한 공포감 때문입니다. 다니엘 카너먼은 사람들은 이 손실 공포에 대한 본능 때문에 합리적인 투자를 하지 못해 오히려 손해를 보고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가장 큰 위험은 아무 투자도 하지 않는 것이고 이 때문에 사람들은 부자로의 길로 발을 내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재테크에 눈을 떠야 하고 투자를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충분한 공부와 경험으로 그 공포를 극복해야 합니다. Where?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다양한 재테크 수단과 투자처들이 있는데요. 본인의 성향에 맞는 투자의 방법이 있을 것이고 나의 삶의 반경 안에서 투자의 종류를 선택하곤 합니다. 다양한 투자의 방법을 분산하여 투자해야 하는데요. 나의 보수적인 재테크 방법만 고집해서 월급을 예금, 적금 통장에만 묶어둔다면 그것은 투자의 방법으로서 큰 성과를 낼 수는 없겠죠. 만약 주식을 시작한다면 그 투자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학습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투자 실패의 경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대상에 투자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땅도 주식도 독점적 대상에 투자하라. 국내 1위 기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세계 1위 기업을 찾아 투자해야 한다고도 조언합니다. 이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도 적용되는데요. 강남의 아파트가 가장 가격 상승폭이 크다는 것은 알지만 누구나 강남의 아파트에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대상을 찾아서 투자해야 하는데 다른 지역 대비해서 우월한 입지를 갖추었거나 지역 안에서도 학군이나 위치 등에 따른 우월적 지위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 투자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회사가 가까운 곳에 집을 사서 살면서 투자도 병행되면 좋지만 그것이 적절한 투자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좋은 입지가 되는 곳에 투자를 해 집을 사고 그 집을 전세를 주고 그 돈으로 다른 조금 더 작지만 회사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What? 부의 본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본능이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능적인 것에서 피하고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자는 부의 본능을 깨우는 8가지 도구를 제시합니다. 첫째, 신경 조건화하기. 돈을 쓰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면 과거에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둘째, 모델 따라하기. 롤모델을 선정해 그 부자의 행동과 투자의 방법 등을 따라하다 보면 부자의 성공법을 터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 유혹 회피하기. 소비를 예로 들어볼까요? 눈에서 보이면 살 생각도 없었던 것도 유혹에 소비를 해버리게 되는 경험 다들 있으셨을 겁니다. 유혹은 저항하기보다는 아예 피해버리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넷째, 가계부 쓰기.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인데요. 매일매일 나의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것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작은 성공 체험하기.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주 큰 성공보다는 작지만 성공이라는 그 체험 자체가 중요한데요. 나의 성공이 작은 것이더라도 그것을 성공으로 만들어갈 때는 나의 동기는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여섯째, 서약서 쓰기. 많은 이들에게 공표를 하고 이를 내가 이루겠다라는 서약을 합니다. 나의 의지가 흔들릴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힘이 되어주기도 하겠죠. 일곱 번째, 진실 파악하기. 내가 어떤 투자 대상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 잘못된 믿음은 없는지 객관적으로 냉정히 판단해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믿음이 올바른 믿음으로 바뀌어야 행동도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신에게 기도하기. 그 대상이 누구든 나의 잠재된 기원을 되뇌이는 겁니다. 이것은 그 기도를 함으로써 그것을 어떤 절대적 대상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복함으로 인해 나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해줍니다. 이러한 도구 외에도 투자를 고려할 때는 언론에서 주식 관련 기사가 많아지면 조심해야 한다. 누군가 투자로 돈 번 이야기가 화제가 되면 조심해야 한다. 폭락을 할 때 팔지 않는다. 누구나 좋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등 다양한 투자에 있어서 자신만의 행동을 규칙화하고 냉정히 투자의 대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갖출 것을 조언합니다. How? 가장 궁금한 거, 과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부자가 되지 못하는 9가지 오류를 파악해 이로부터 내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가지 함께 볼까요? 첫 번째, 무리 짓는 본능의 오류. 무리를 짓는 본능을 극복하고 외로운 늑대가 되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리지어 다니는 양떼가 되기보다는 외로운 늑대가 되기를 조언합니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논리를 떠나 소수의 편에서 대상을 바라보고 무리 짓는 본능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두 번째, 영토 본능의 오류. 이사를 수십 번도 다녔던 그는 이사의 횟수가 재산과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 곳에 직접 살아봐야 지역별 장단점이 파악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살아보는 것과 가끔 임장활동으로 나서서 부동산을 파악하는 것은 단순히 비교해도 많은 차이가 나겠죠. 세 번째, 쾌락 본능의 오류.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논리와 이성이 아니라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따르는 쾌락 본능에서 비롯되기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쾌락 본능을 약화시켜 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지금의 잠깐의 쾌락보다는 미래의 풍요로움을 선택하세요. 네 번째, 근시안적 본능의 오류. 모든 이 사기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단기간에 짧게 많은 돈을 벌게 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빠지지 않죠.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원하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근시안적 본능에서 벗어나 진득하게 버티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손실공포의 본능의 오류.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기보다는 거친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보물섬을 찾게 되는 거겠죠. 모든 위대한 탐험가들이 그러했듯 손실공포에 묶여 항구에 배를 정박해 있지 말고 투자에 나서서 이 거친 파도들을 이겨내 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 과시본능의 오류. 남들이 하는 것처럼 입는 거, 놀 거, 먹을 거 다 하면서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과시하며 우쭐대기보다는 훗날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속담이 괜히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쓸모없는 과시욕을 버리고 부자가 하루라도 더 빨리 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도사 환상의 오류. 우리가 주식 투자하다 보면 일명 도사들이 등장합니다. 어딘가에 우리를 좀 보듬어줄 주식시장의 어머니 같은 도사를 만나는 거, 이러한 환상에 빠지는 순진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우리는 쉬운 방법이라 여겨서 그들이 던진 미끼에 걸려들곤 합니다. 도사에 대한 환상을 극복하고 냉혹한 현실에 눈을 떠야 합니다. 여덟 번째, 마녀 환상의 오류.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게 내 탓이 아니라 다 이 사회 탓이다. 그리고 남 탓이다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생각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부자가 될 동력만 잃게 됩니다. 지금의 가난이 내 잘못이 아니고 남 탓이다 라고 하다 보면은 내가 노력할 일은 없어지기에 이를 극복하고 자본주의의 룰을 익히는 편이 더 좋습니다. 아홉 번째, 인식체계의 오류. 인간의 인식 능력은 제한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운을 바라보고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지 못합니다. 또 과도하게 확신해서 모든 자산을 올인하고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착각해서 투자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합니다. 결함이 있는 나의 인식체계를 극복하고 투자에 있어서도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웬 저자는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퇴사를 꿈꿔왔는데요. 늘 갇혀있는 생활이 답답했고 그래서 회사 가는 것조차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많은 분들 공감하시겠죠. 그는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남들보다 많은 월급을 받긴 했지만 직장 생활이 싫었던 그는 이러한 자신만의 부를 이루고자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40대 초반에 은퇴를 합니다. 재테크 초창기 그는 결혼 비용까지 아껴가며 마련했던 당시에 5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에 나섰고 아주 큰 돈을 벌기도 했지만 고스란히 날리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고점에서 부동산을 매수해 손해를 크게 보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는 거듭된 실패를 겪으며 스스로 투자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고 현재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재테크와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돈이 만들어주는 자유의 가치를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염원하며 여도은의 돈 되는 돈TV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